자, 이 작품은 이 문제의 기념식수라는 작품입니다. 식수니까 어떤 학생들은 먹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. 심은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. 형수가 죽었다. 여기서 어떤 상황이다. 이별인데 죽음을 통한 이별을 보통 우리는 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나는 화자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아이들을 누구의 아이들이야? 형수의 아이들이 되겠지. 데리고 감자를 구워 먹으러 소풍을 간다 라고 해놨습니다.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개구리들은 땅의 얇은 천정을 열고 작년의 땅 위로 지나고 있다. 자, 이때 이 개구리들은 새롭게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? 살아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일종의 부활이나 수생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시에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형수는 죽었는데 나머지 세상들은 어때? 다시 또 봄이 와서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조적 개념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아이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몰라. 그 사실은 뭐야? 형수,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. 자, 교회선 유리창이 조화라고 매달려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지금 어때? 순수하고 천진함이지. 이 아이들의 순수함과 천진함은 오히려 이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. 왜? 엄마가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죽음의 비극성을 더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나무들이 가지마다 가장 넓은 나뭇잎을 준비하러 붕치게 움직인다. 이 나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야. 봄이 됐기 때문에 뭐하는 존재? 부활하고 소생하는 존재로서 개구리랑 성격상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쭉 위로 올려볼게요. 자, 영어는 온몸을 떠나 모린의 하늘을 출렁거리고 그 맑은 영혼의 갈피에서 3월의 볕은 굴러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뭐냐면 3월이 돼서 봄이 돼서 화사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. 아이들과 감자를 구워 먹으러 나는 일부러 어린 왕자의 이야기며 안데센의 추운 바다며 모래사막에 사는 들깨 말해 주었지만, 자, 이때 중요한 건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너희들이 이 산자락 그 뿌리까지 뒤져본다고 하여도 이 오후에 보물찾기는 또한 저문강을 건너야 하는 귀갓길은 무슨 음악으로 어루만져야 하는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즉, 나는 이제 아이들한테 뭐에 대해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순진한 아이들은 뭐하지 못한다?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걱정.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했었냐면 연민적 태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형수가 죽었다.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했던 부분들을 보도록 하죠. 아이들은 너무 크다고 마다했지만 나는 너희 엄마를 닮은 은수한 사시나무 한 그루를 너희들이 노래 부르며 파놓은 푸른 구덩이에 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기념식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. 형수를 기리는 걸로써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교회에서 철끝에 햇별 철철 쭉쭉쭉쭉 이어지고 내 눈물 반대쪽에 자,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날개도 흔들지 않고 날아가는 것, 무한정 날아가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형수의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?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결국에 나는 기념식수를 통해서 형수를 저 세상으로 보내주는 형태가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작품은 되게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지는 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극성은 의외로 더 뭐하다?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비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쓰고 있느냐? 대조의 방식을 취하고 있죠. 형수는 죽었는데 살아남는 자연물들, 아름다운 봄의 풍경, 그 다음에 순진하고 천진한 아이들, 조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별의, 이 죽음의 비극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면은, 자, 여기 지금 선생님이 뭐 정리해놨냐면 죽음과 상반되는 대조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뛰어다니는 개구리나 물오르는 나무들, 쏟아지는 햇볕, 이 모두는 활기찬 봄의 풍경이라고 한다면 누구는 죽었죠? 형수는 죽었죠. 그러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한다? 눈부시게 아름답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화사하게 표현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뭘 강조한다? 슬픔을 강조한다라는 게 그 작품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를 보게 되면 서정시고요. 자유시입니다.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죠. 여러분들 시험범에 들어가는 모든 작품들은 서정시예요.
자, 자유시고 죽은 형수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식수. 자, 식수가 먹는 물이 아니라 뭐라고요? 나무를 심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주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, 특징은 형수 죽음에서 비롯한 슬픔을, 중요한 건 뭐야? 아름답게 승화시켰다라는 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시에는 이야기가 들어있다. 따라서 이 시의 중요한 특성은 서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서사시는 아니에요. 시 안에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서정시지만 그 안에 서사적 성격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카들과 소풍을 가죠. 철 모르는 조카들의 모습과 형수의 죽음이 뭐 됐습니까? 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화자 조카들에 대한 위로와 안타까움, 이게 바로 아까 뭐라고 했지? 연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. 기념식수를 통해서 영혼을 세계로 날아가는 형수의 영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제일 뒤에 뭐뭐 하는 것, 날아가는 것, 이런 것들이 형수의 영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시 구조 파악 부분입니다. 형수가 죽은 후 조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다가 형수의 죽음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약동하는 생명에 죽은 형수의 영혼이 대조됨으로써 비극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이 파트라고 볼 수 있고, 12회부터 8회까지는 조카들을 위로하려는 화자의 노력과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조카들에 대한 안타까움, 이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지? 연민이라고 이야기했죠. 형수를 기리는 기념식수와 내 눈물로 표상되는 삶의 반대쪽인 영혼의 세계로 날아가는 형수의 영혼을 상상하고 있다. 보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구조 파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중요한 건 뭐야? 관련 시들이 되겠죠. 이것들이 다 모두 다 뭐냐면 사별, 죽음을 통한 이별의 슬픔을 담고 있는 시인데, 첫 번째 나와 있는 시가 뭐야? 김광균의 은수저라는 작품인데, 이 은수저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? 애기가 있는데, 이 애기가 뭐하다? 없다라고 났죠. 애기가 없다. 자,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먼 길을 애기가 간다. 저승길을 가는 거죠. 애기가 울면서 간다. 불러도 대답이 없다. 아른거린다. 슬픔의 정서가 나타났는데, 그걸 어떤 소재? 은수저라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낸 게 김광균의 은수저라는 작품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, 적동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죽은 게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누이지, 누이. 제일 뒤에 보면 누나라고 불러다오 불서러 죽어서 적동세가 되었습니다. 죽어서 적동세가 되었습니다. 아홉이나 남아있는 오랫동생을 죽어서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상경 남 다 자는 밤이면 이산저산 올마가며 슬피웁니다. 죽은 누이를 뭐를 통해서? 적동세에 통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고요.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여기서는 누가 죽었어? 당신이 죽었겠지. 그러니까 당신을 묻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작품에서 대조적인 게 하나 나와 있어요. 첫 번째, 견우직녀도 이날만을 만나게 하는 칠성날. 그러니까 칠성날은 뭐 만남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날 나는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. 뭐 됐습니까? 대조됐다라고 볼 수 있지. 아, 이래서 우리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. 상호가 대조되는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면 비극성이 강조된다라는 걸 하나를 알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관입니다. 하관은 누가 죽은 거냐면 동생이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관이 내렸다. 그래서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. 제일 뒤에 보면 형님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네 목소리에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들리는 세상. 이 부분에서는 이승과 저승에 뭘 드러내는 거냐면 단절감을 드러냈어요. 단절감. 이 단절감을 통해서 슬픔을 강조하는 형태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박목월의 하관인데 같은 맥락의 시가 이별가예요. 머라카노. 보통 우리가 머라카노 언제 하지? 뭔가 잘 안 들렸을 때. 그러니까 이 머라카노라는 사투리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단절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시가 재밌는 게 머라카노 뭐야? 단절이지.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요것들을 나타내는 작품이고요. 서정주의 귀촉도도 역시나 마찬가지. 뭐지? 죽음은 사별이지. 사별은 슬픔인데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. 다시는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, 서역 산만리. 저승으로 간 거죠. 누가? 님이. 근데 그 떠나는 님한테 신이나 만들어줄 걸 해주지 못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?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목이 젖은 새, 귀촉새가 귀촉도 운다 라고 보면서 이때는 감정이 이입되어 있습니다. 새를 통해서 이별의 슬픔의 감정을 이입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작품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는 부분이고, 이거는 풀어서 다시 학원에 와서
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.